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이르게 시작하는 KBC 8시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선대위 출정식이 열리는 등 22일간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 전남 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치렀던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이 출정식을 이끌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과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선 지역 의원들과 선대위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가 돼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퇴행의기, 검찰 폭주의기를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광주 시민, 전남도민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막아주십사 하는 호소를 먼저 올립니다. 국민의힘은 광주역 광장에서 선거운동원과 유세 차량을 집결시키고 출정식에 나섰습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은 정권 교체를 강조하는 피켓을 들고 젊은 층에게 다가가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호남에서 25%였던 목표 지지율도 다시 한번 올려 30%까지 득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은 득표율 30%로 우리 호남이 주도가 돼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냅시다, 여러분. 정의당은 중앙선대위 출정식을 전북 전주에서 열고 선거운동 첫날 심상정 대선 후보가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대선 경쟁 구도가 계속되면서 20여일간 이어지는 선거운동도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자신이 맡아 키우던 5살 된 어린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고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숨진 조카의 몸에는 곳곳에 멍자국이 남아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6시 20분쯤 5살 된 A양이 고모네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모 가족들에게 발견된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앰뷸런스로 오긴 왔어요. 밤에 늦게 아마 경찰이라고 해서 아직 뭐시에 못 만나셨어요. 여기서. 숨진 A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본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양의 40대 고모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씨는 지난 13일 밤 A양을 폭행했고 다음 날 구토를 한 A양을 보고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A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금속막대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때리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도 이미 그때도 그렇게 복합적으로 인정을 했대요, 진술을. 숨진 A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지난해 9월 11살 된 언니와 함께 고모에게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모 B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오늘 눈발이 산발적으로 휘날린 가운데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담양, 영광 등 전남 북부 지역에 3에서 8cm, 전남 남부가 1에서 5cm입니다. 눈은 내일 낮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 영하 3도, 구례 영하 4도 등 영하 5도에서 1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 3,60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선 동구 소재 공공기관에서 3명, 병원 4곳에서 15명이 확진되는 등 2,28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에선 목포 소재 요양병원과 순천의 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1,317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이던 외국인 임신부가 병상을 구하지 못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구급대는 어제 낮 30대 외국인 임신부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시간 반 동안 광주 전남에 있는 병원 10여 곳에 출산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병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임신부 A씨는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순산한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화성 물질이 유출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분쯤 광양항에 있던 선박에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다가 떨어뜨리면서 아래에 있던 인화성 물질을 담고 있던 컨테이너 4동이 파손됐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에틸렌 계열 인화성 물질인 에틸리덴 노브리닌이 23톤가량 들어있었습니다. 해경과 소방은 지상과 해양에 유출된 위험물질을 흡착포 등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려 6년이나 비어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자리에 이강현 전 KBS 아트비전 부사장이 취임했습니다. 통합전당으로 발돋움한 데 이어 전당장까지 선임되면서 문화전당이 문화예술, 창제작과 교류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이강현 신임 아시아 문화전당장은 문화전당이 문화발전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광주의 민주인권 평화정신, 또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가치를 담은 전시와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고려하고 광주라는 도시, 시민들과의 매개체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당 조직이 일원화된 데다 전당장이 선임되는 등 창제작을 위한 안정적인 토대가 갖춰지며 전당에 거는 지역사회의 기대가 큽니다. 대중문화 관련 이력을 가진 신임 전당장이 어떤 구상과 역량을 보여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등 전통문화 콘텐츠를 얼마나 담아내고 이를 통해 도시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문화도 키우고 경제도 키우는 역할을 아시아문화전당이 해야 되는데 그 아시아문화전당의 수장으로서 책임과 기능,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직무대리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문화전당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신임 전당장의 몫입니다. 조직을 정비한 데 이어 초대 전당장까지 선임된 통합문화전당이 개관 6년 만에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 전남의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증가하고 소비자 물가는 3%대 상승률이 이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의 광주 전남 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생산은 광주는 자동차와 기계 장비, 전남은 화학제품, 석유 정제 등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각각 22.6%와 13.3% 증가했습니다. 1월 중 소비자 물가는 광주 3.4%, 전남은 3.8%의 고공행진이 이어진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광주는 13.1% 증가한 반면 전남은 6.0% 감소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일상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오는 18일 마감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일상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마무리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는 선불형 상생카드 지원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만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17일부터 광주 시민과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해 지금까지 전체 대상자의 94.2%가 지급받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실시한 친환경차 제2순환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감면 대상은 광주를 주거지로 하는 전기차와 태양광,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입니다.